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n개의 부채꼴로 나눈다. 이 n개의 부채꼴에 서로 다른 n가지 색을 각각 한 개씩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일단 조건을 살펴보면 가 조건을 통해서 존재하는 모든 부채꼴은 12분의 파이 또는 4분의 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나 조건을 통해서 이웃한 부채꼴의 넓이의 합이 모두 3분의 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나 조건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두 부채꼴이 12분의 파이와 4분의 파이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되니까 이 이웃하는 부채꼴의 경우의 수를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2분의 파이와 12분의 파이가 이웃하는 경우, 그리고 4분의 파이와 4분의 파이가 이웃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12분의 파이와 4분의 파이가 이웃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번의 경우에는 합이 6분의 파이가 되므로 나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요. 2번의 경우 합이 2분의 파이가 되므로 이 또한 나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3번은 3분의 파이가 되므로 3번의 경우만 이 조건에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부채꼴을 합한 넓이가 3분의 파이이고 기본적으로 원은 파이이므로 이 3분의 파이가 3개가 있어야 원 하나, 파이가 완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원을 한번 그려봅시다. 원을 그리고 이 원을 3등분 했을 때 이 각각은 다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이고요. 이게 또 12분의 파이와 4분의 파이, 12분의 파이와 4분의 파이, 12분의 파이와 4분의 파이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만큼이 3분의 파이, 이만큼이 3분의 파이, 또 이만큼이 3분의 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는 6개의 부채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에서 n개의 부채꼴은 6개의 부채꼴이 되고요. n은 6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6개의 부채꼴을 배열한다고 생각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6팩토리얼이 되고요. 하지만 아까 봤듯이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는 원을 회전시켰을 때 같은 형태로 나타나므로 3으로 나누어집니다. 따라서 3분의 720이 되고 답은 240이 됩니다. 숫자 1, 2, 3, 4, 5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6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하여 6자리의 자연수를 만들고 나열된 6개의 수를 모두 곱한 값을 n이라고 하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6자리의 자연수의 개수는? 이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조건을 살펴보면 n은 24의 배수이고 16의 배수가 아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24의 배수, 이 문장에서 24를 소인수분해 해보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 되는데요. 이는 또 다르게 표현하면 2 곱하기 4 곱하기 3으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의 배수가 아니다 라는 조건에서 16의 배수는 2의 4제곱이므로 2의 세제곱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따라서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24의 배수에서 더 이상 2, 4는 더 이상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우를 나눠 볼 건데요. 얘를 1번 경우, 얘를 2번 경우라고 살펴봅시다. 1번 경우는 2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고요. 2번 경우는 4를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24에는 2뿐만 아니라 3이 꼭 한 번 등장해야 되기 때문에 빈칸 3개 중에 3이 적어도 1개는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여사건을 사용하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이 문장의 여사건을 적어보면 3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가 이 3이 적어도 한 개 있다의 여사건이 됩니다. 이렇게 보고 계산을 했을 때 빈칸이 3개이기 때문에 일단 이 3개를 먼저 배치를 해줄 건데요. 6자리 중에서 2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3가지를 뽑는 경우는 6시 3이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제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의 개수로 계산을 할 건데 여사건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전체의 경우에서 빼기 여사건을 한 것이 3이 적어도 한 개 있다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가 됩니다. 따라서 전체의 경우의 수를 보면 3가지 자리에 2, 4는 더 이상 올 수 없으니까 2, 4를 제외한 1, 3, 5 이 3가지 숫자가 올 수 있고요. 각 자리에 3가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3의 세제곱이 됩니다. 여기서 여사건을 빼려면 여사건은 3이 하나도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3도 제외하고 각 자리에 1과 5만 오는 경우가 여사건이 되는데요. 따라서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2의 세제곱을 빼주면 됩니다. 이를 계산해보면 20 곱하기 27 마이너스 8이 되고요. 38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경우를 살펴봅시다. 두 번째 경우는 2, 4를 꼭 포함하고 빈칸 4자리가 있는데 이 4칸 중에서 3이 적어도 한 개 있어야 합니다. 이 문장도 적어도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여사건을 사용하면 3이 하나도 없다라는 여사건을 사용할 거고요. 그런데 2번 경우를 계산할 때 중요한 점은 1번 경우는 모두 다 2 같은 숫자이지만 2번 경우는 2, 4 서로 다른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 4를 먼저 배치를 할 때 순서를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6C2가 아닌 6P2를 사용해주고요. 전체 경우의 수 빼기 여사건을 사용하면 전체 경우의 수는 각 자리수에 1, 3, 5가 들어가는 경우니까 3의 4제곱이 되고 여기서 여사건 3이 하나도 없는 경우는 각 자리수에 1, 5 중 하나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2의 4제곱을 빼줍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30 곱하기 81 마이너스 16이 되고요. 답은 195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1번 또는 2번 경우이기 때문에 또는은 더하기로 계산을 해주고 따라서 1번 또는 2번의 경우의 수를 합하면 380 플러스 1950은 2330이 나옵니다. 따라서 3번 2330이 답이 됩니다.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고 이 도로망의 9개의 지점에 진한 동그라미가 표시되어 있다. 이 도로망을 따라 A 지점에서 출발하여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로 중에서 진한 동그라미가 표시된 9개의 지점 중 적어도 1개의 지점을 지나는 경로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최단 경로를 구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A 지점에서 출발해서 B 지점으로 가는 최단 경로를 구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일단 최단 경로는 최소 꼭 4번은 지나야 A에서 B까지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는 4팩토리알이라고 잡되 가로와 세로의 각 칸은 같은 경우로 보기 때문에 가로 같은 경우 2개, 세로 같은 경우 2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최단 경로의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생각하시고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에서 표시된 9개의 지점 중 적어도 1개의 지점을 지나는 경로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적어도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저희는 6건을 사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이 문장의 6건을 구해보면 표시된 9개의 점을 하나도 지나지 않는다. 하나도 지나지 않는다. 라는 문장이 이 문장의 6건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풀이를 보면 저희는 전체 경우의 수 빼기 6건으로 문제를 풀 건데요. 먼저 전체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전체 경우의 수는 여기서 가로가 6칸, 세로가 6칸이므로 총 12칸이 있죠? 그래서 아까 사용했던 방법을 사용해보면 12칸이니까 12팩토리알을 가로 6칸, 세로 6칸으로 나눕니다. 6팩토리알 곱하기 6팩토리알로 나누고 계산한 값은 924가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이 충분히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계산 과정은. 자, 두 번째는 6건을 구해줄 건데요. 6건은 이 진한 동그라미를 지나지 않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럼 진한 동그라미를 지나지 않는 경로를 한번 색칠을 해볼게요. 이 길, 그리고 이렇게. 이 길만이 진한 동그라미를 지나지 않는 경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색칠한 경로는 가로 3칸, 세로 3칸이므로 최단 거리가 6칸이죠. 그래서 6팩토리알을 가로 3팩토리알, 세로 3팩토리알로 나눠줍니다. 이걸 계산한 값은 20이 나옵니다. 따라서 처음 저희가 설정했던 큰 틀에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 빼기 6건을 하면 924-20이 되고요. 최종 답은 904가 됩니다. 조건 가에서 흰공이 들어있지 않은 상자 1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는 41, 4입니다. 이때 흰공이 들어있지 않은 상자를 A라고 했을 때 세 상자 B, C, D에 각각 흰공을 하나씩 놓은 후 남아있는 1개의 흰 공을 세 상자 B, C, D에 나누어 넣는 경우의 수는 서로 다른 3개에서 1개를 택하는 중복조합의 수와 같으므로 3H1은 31, 3이 나옵니다. 이때 조건 나에서 검은 공이 들어있지 않는 상자의 개수는 1이고 조건 타에서 모든 상자에는 적어도 1개의 공이 들어있으므로 상자 A에는 검은 공을 넣어야 합니다. 세 상자 B, C, D에서 검은 공이 들어있지 않는 상자 1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는 31, 3이고 검은 공이 들어있지 않은 상자를 B라고 했을 때 세 상자 A, C, D에 검은 공을 1개씩 놓은 후 남아있는 3개의 검은 공을 세 상자 A, C, D에 나누어 넣는 경우의 수는 서로 다른 3개에서 3개를 택하는 중복조합의 수와 같으므로 3H3은 5C, 2는 10. 그러므로 구하는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10, 360이고 답은 2번입니다. x제곱 플러스 1의 5제곱의 전개식의 일반항은 5cr x제곱 5-r제곱
1의 r제곱은 5cr 곱하기 x 10-2r 제곱. 여기서 r은 0부터 5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x 세제곱 플러스 2의 n승의 일반항은 s x 세제곱 n-x승 2의 s제곱 ncs 곱하기 2의 s제곱 곱하기 x 3n-3s제곱. 이때 s는 0에서부터 n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s제곱 플러스 1의 5제곱은 1 플러스 5c4 곱하기 x제곱 플러스 5c3 곱하기 x 4제곱 플러스 5c2 곱하기 x 6제곱 플러스부터 x 10이라고 나타낼 수 있고, x 세제곱 플러스 2의 n승은 2의 n제곱 nc n-1 곱하기 2의 n-1승 곱하기 x 세제곱 플러스 nc n-2 곱하기 2의 n-2 곱하기 x 6제곱 플러스부터 x 3n제곱. 따라서 x제곱 플러스 1의 5승 곱하기 x 세제곱 플러스 2의 n승의 전개식에서 x 4제곱의 항은 5c3 곱하기 x 4제곱 곱하기 2의 n승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건 10 곱하기 2의 n승 곱하기 x 4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x 4제곱의 개수가 160이라고 했으므로 10 곱하기 2의 n승은 160이 나오고 n은 4의 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다항식 x제곱 플러스 2의 5승 x 세제곱 플러스 2의 4승을 곱한 거의 전개식에서 x 6승의 항은 1 곱하기 4c2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x 6승에서 5c2 곱하기 x 6제곱 곱하기 2의 4승을 더한 값이 됩니다. 이걸 계산해주면 184 x 6제곱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x 6제곱의 개수는 184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서로 다른 4개의 주머니를 A, B, C, D라고 놓았을 때 각 주머니에 넣는 구슬의 개수를 각각 A, B, C, D라 하고, 어느 주머니에도 넣지 않은 구슬의 개수를 E라고 하면 A, B, C, D는 0 이상 7 이하의 정수이고 E는 자연수입니다. 이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는 10이어야 하므로 E는 2' 플러스 1이라고 둘 수 있고, 이때 2'은 음이 아닌 정수입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2'은 9라는 값이 나오고,
이걸 기역이라고 둬봅시다. 그러면 기역을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 A, B, C, D, E'의 모든 순서상 A, B, C, D, E'의 개수는 서로 다른 5개에서 9개를 택하는 중복조합의 수와 같으므로 OH9는 13C9, 13C4, 13 곱하기 12 곱하기 11 곱하기 10, 4 곱하기 3 곱하기 1, 715의 값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A, B, C, D 중 하나가 9인 순서상의 개수는 41, 4이고 A, B, C, D 중 하나는 8이고 A, B, C, D, E' 중 8인 것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중 하나는 1인 순서상의 개수를 41 곱하기 41, 16이 나옵니다. 따라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715-4-16, 695. 답은 695입니다. 먼저 가하 조건을 보겠습니다. x1이 x2보다 작으면 절대값 fx1은 절대값 fx2보다 같거나 작다고 했습니다. 나 조건을 보겠습니다. 함수 절대값 fx의 최대값은 3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풀이를 작성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gx라는 새로운 함수를 절대값 fx로 주겠습니다. 먼저 가하 조건을 이용하여 x1은 x2보다 작을 때 gx1은 gx2보다 같거나 작다고 둘 수 있으며 나 조건을 이용하여 gx는 3인 x가 존재해야 한다고 둘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조건에서 서로 다른 함수값 3개에서 정의역에 해당하는 6개를 선택해야 한다고 둘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절대값 fx1의 값이 절대값 fx2의 값보다 작거나 같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복 조합을 이용해서 식을 세워보면 서로 다른 3개에서 6개의 값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3H6은 8C, 즉 28개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조건 2번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6건으로 따로 구해줘야 합니다. 그럼 6건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건에 해당하는 x1은 x2보다 작을 때 gx1이 gx2보다 작은 경우에서 함수값이 3이 없는 오직 1과 2인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또한 서로 다른 2개의 값 중에 6개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2h6이라고 식을 세울 수 있고 이는 7가지입니다. 따라서 조건 가, 나를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는 21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gx의 값을 임의로 k라고 둡시다. fx는 플러스 마이너스 k이므로 각 함수 gx에 대하여 함수 fx의 개수는 중복순열을 이용하여 2파이 6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64가지입니다. 따라서 64가지와 앞서 구했던 21가지를 모두 구하여 곱하면 1300. 먼저 문제를 읽었을 때 f2 값이 f3 값보다 같거나 작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를 두 가지 경우, 즉 f2 값과 f3의 값이 같을 때와 f2 값이 f3의 값보다 작을 때를 나눠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률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경우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전체 경우는 각각의 이 1, 2, 3, 4가 이 치역에 해당하는 1, 2, 3, 4에 모두 대응될 수 있으므로 중복 순열을 이용하여 개수를 구하면 4파이 4가 되므로 총 256가지입니다. 자, 이제 경우를 나눠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f1 값과 f3의 값이 같을 때는 이 값이 총 각각 1, 2, 3, 4가 될 수 있습니다. 총 4가지겠죠? 그 다음 나머지 여기서 1과 4 또한 1, 2, 3, 4로 모두 대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또한 중복 순열을 이용하여 구하면 2파이 4, 즉 16가지가 됩니다. 따라서 1번의 경우에는 f1 값과 f3의 값이 될 수 있는 경우 총 4가지와 나머지 1과 4가 될 수 있는 경우 총 16가지를 곱한 64가지가 나옵니다. 두 번째 경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2 값이 f3의 값보다 작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치역에 해당하는 1, 2, 3, 4 이 네 가지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와 같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순열을 이용해서 구해보면 4C2가 되고 이는 6가지입니다. 나머지 1과 4 또한 치역에서 각각 1, 2, 3, 4에 대응될 수 있으므로 이는 중복 순열을 이용해서 구해보면 2파이 4가 되고 두 번째 경우는 6가지와 16가지를 곱한 96가지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확률분에 아까 구했던 1번과 2번의 경우를 모두 더해서 확률을 구해보면 256분의 64 더하기 96이 되므로 총 8분의 5라는 확률이 나오고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A, B, C라 할 때 A 더하기 B가 C의 배수일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전체 경우의 수는 주사위를 3번 던진 216가지가 되고 이제 C를 기준으로 C가 1, 2, 3, 4, 5, 6일 때 A 더하기 B의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됩니다. 첫 번째로 C가 1일 때는 A 더하기 B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36가지가 나오고 C가 2일 때는 A 더하기 B가 짝수여야 하기 때문에 18가지가 나오고 C가 3일 때는 A 더하기 B가 3의 배수인 3, 6, 9, 12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3은 1, 2, 2, 1, 6은 1, 5, 2, 4, 3, 3, 4, 2, 5, 1, 9는 3부터 3, 6, 4, 5, 5, 4, 6, 3, 12는 6, 6으로 총 12가지가 나오게 되고 네 번째로 C가 4일 때 A 더하기 B는 4, 8, 12가 될 수 있는데 4일 때는 1, 3, 2, 2, 3, 1 8일 때는 2, 6, 3, 5, 4, 4, 5, 3, 6, 2 12는 6, 6 해서 총 9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C가 5일 때는 A 더하기 B가 5, 10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 4, 2, 3, 3, 2, 4, 1 10일 때는 4, 6, 5, 5, 6, 4가 돼서 총 7가지 그리고 여섯 번째로 C가 6일 때는 A 더하기 B가 6, 12 6의 배수인 6, 12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1, 5, 2, 4, 3, 3, 4, 2, 5, 1 12는 6, 6으로 총 6가지가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구했던 것들을 다 더해보면 216분의 36 더하기 18 더하기 12 더하기 9 더하기 7 더하기 6은 216분의 88이 되는데 약분이 나누기 8로 돼서 나누기 8을 하면 27분의 11 이 답이 됩니다. 특강 확률과 통계 40페이지 2번 발표하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오는 수를 차례로 A, B, C라 할 때 A 플러스 B가 C의 배수일 확률을 물었습니다. 먼저 전체 경우를 구하겠습니다. 전체 경우는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졌기 때문에 6의 세제곱인 216가지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A 플러스 B가 C의 배수일 확률을 물었기 때문에 C를 기준으로 경우를 나누어야 합니다. C가 1일 때부터 C가 6일 때의 경우를 차례차례 구하여 보면 먼저 C가 1일 때는 A 플러스 B가 어떤 수가 되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A의 경우 6가지, B의 경우 6가지를 곱한 36가지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C가 2일 때는 A 플러스 B가 짝수가 되어야 합니다. 두 수를 더하여 짝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짝수와 짝수를 더했을 때, 그리고 홀수와 홀수를 더했을 때입니다. 따라서 먼저 A 플러스 B가 짝수일 때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A가 2, 4, 6, B가 2, 4, 6, 총 3가지씩을 경우로 가지기 때문에 9가지. 그 다음에 홀수일 때를 생각해 보면 A가 1, 3, 5, B가 1, 3, 5, 이때도 마찬가지로 3가지를 경우로 갔기 때문에 총 9가지. 따라서 C가 2일 때는 18가지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C가 3일 때의 경우입니다. C가 3일 때는 A 플러스 B가 3의 배수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A 플러스 B의 값이 3일 때는 이렇게 2가지가 있고, A 플러스 B가 6일 때는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A 플러스 B가 9일 때는 이렇게 4가지가 있고, A 플러스 B가 12일 때는 1가지가 있습니다. 이를 총 더하면 C가 3일 때의 가지수는 12가지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C가 4일 때입니다. A 플러스 B는 4의 배수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4일 때는 이렇게 3가지가 있고, 8일 때는 5가지, 그 다음에 12일 때는 1가지, 총 9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C가 5일 때는 A 플러스 B가 5의 배수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5일 때는 4가지, 10일 때는 3가지, 총 7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가 6일 때는 A 플러스 B가 6의 배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A 플러스 B가 6일 때는 5가지, A 플러스 B가 12일 때는 1가지, 총 6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확률을 계산해보면 216분의 88이 나오기 때문에 답은 27분의 12. 3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1부터 n까지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를 택할 때 3개의 합이 홀수일 확률을 fn이라고 하고, 이거일 때 이거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세수의 합이 홀수이기 위해서는 홀수를 3개 택하는 경우, 그리고 홀수 하나, 짝수 2개를 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홀수 3개를 택하는 경우를 사건 A라고 하고, 홀수 하나, 짝수 2개 택하는 경우를 사건 B라고 합시다. 그리고 첫 번째로 n이 짝수일 때, 대신 이 m은 2 이상의 자연수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경우의 수는 2mc3이 될 거고, PA, 사건 A는 홀수 3개를 택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2mc3분의 mc3이 됩니다. 얘를 한번 계산해보면 6분의 2m, 2m 빼기 1, 2m 빼기 2, 그리고 6분의 m 빼기 1, m 빼기 2로 얘는 2m 빼기 1로 나눠지니까 사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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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4, 2m 빼기 1, m 빼기 2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PB를 구해보면 마찬가지로 얘도 2mc3인데 홀수 하나, 짝수 2개를 골라야 하니까 mc1 곱하기 mc2가 됩니다. 얘도 위랑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보면 4, 2m 빼기 1, 3m이 됩니다. 근데 이 둘은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PA 합 B를 해도 PA, PB를 더한 것과 같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 계산해보면 2분의 1이 되고, 이제 두 번째로 아까 짝수인 경우를 했으니까 이제 n이 홀수인 경우를 해야겠지요. 그래서 n은 2n 플러스 1일 때 세수를 택하는 전체 경우의 수는 2n 플러스 1 c3이 되고, 여기서 홀수 3개를 택하는 PA는 2n 플러스 1 c3 분의 n 플러스 1 c3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보면
2 곱하기 2n 플러스 1 곱하기 2n 빼기 1 분의 n 플러스 1 n 빼기 1이 됩니다. 그리고 B사건 홀수 하나 짝수 2개는 2n 플러스 1 C3 분의 n 플러스 1 C1 홀수 하나 택하고 MC2 짝수 2개를 택합니다. 그러면 얘도 계산을 해주면 2 곱하기 2n 플러스 1 2n 빼기 1 3n 플러스 1 n 빼기 1이 됩니다. 근데 얘네 둘도 마찬가지로 배만 사건입니다. 그래서 둘을 더하면 PA 합 B가 나오는데 얘는 4n 제곱 빼기 1분의 2m 제곱 빼기 2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fn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 지금 m이 있으니까 m을 n으로 바꾸어줘야겠죠? 그래서 아까 이렇게 했던 거를 m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하고 2를 나누어주면 2분의 n 빼기 1이 m이 되겠죠? 그러면 이 fn은 m 자리에 얘를 꽂아줍니다. 를 꽂아주면 그리고 계산을 해주면 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랑 얘로 구할 수 있겠죠. 2분의 1은 짝수일 때, 얘일 때는 홀수일 때. 그래서 이제 n이 3부터 10까지일 때 fn은 n이 3부터니까 3이 홀수 여기에다가 대입해주면 0이 나오고 짝수는 무조건 2분의 1 하고 그리고 5를 대입해주면 5분의 2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5분의 16 이런 식으로 10까지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를 계산해주면 3분의 10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거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0 더하기 3은 13으로 답은 13이 됩니다. A, B에 점 4개, C, D에 점 5개가 있는데 이 점을 1대1로 이어서 4개의 선분을 그릴 때 교점의 개수가 2 이상일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먼저 점에 번호를 매겨줄게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집합처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 f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 함수 f의 개수는 5p4로 120개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문제를 보면 교점의 개수가 2개 이상이라고 했는데 2개 이상이면 뭔가 여집합으로 구해야 더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교점이 0개인 경우를 E, 1인 경우를 F로 하면 얘는 P, E 합 F의 여집합을 구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교점의 개수가 0일 때, 즉 사건 E일 때를 보면은
교점의 개수가 0이려면 뭐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F1보다는 F2가 크고 2보다 3이 크고 3보다 4가 큰 이런 경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OC4로 5가지가 되고 PE는 120분의 5로 24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교점이 한 개인 경우 F 사건을 보면 먼저 F2, F1, F3, F4인 경우에는 이렇게 F1이 6, F2가 5로 가고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리고 F1이 7, F2가 5 이렇게 가고 나머지 선택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먼저 F1이 6, F2가 5인 경우에는 F3, 4를 택하는 경우는 3C2로 3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F1이 7, F2가 5인 경우에는 그리고 F1이 7, F2가 6인 경우에는 F3은 8, F4는 9만 될 수 있기 때문에 2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F1, F3, F2, F4인 경우에는 F2가 7, F3이 6인 경우엔 무조건 F1은 5만 되고 F4는 2개를 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2가 7, F3이 6일 때는 2가지가 가능하고 그리고 또 F2가 8일 때, F3이 6일 때는 F1이 5여야만 하고 F4는 9여야만 하므로 한 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F2가 8일 때, F3이 7일 때는 2가지가 되는데 F2가 8일 때, F3이 7일 때는 얘는 무조건 9만 되지만 1은 5, 6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2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얘의 총 경우의 수는 5가지가 되고요. 세 번째로 F1, F2, F4, F3인 경우 얘는 F3이 9, F4가 8이 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F3이 9, F4가 8인 경우에는 이렇게 1, 2가 5, 6, 7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3C2로 3가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F3이 9, F4가 7 또는 F3이 8, F4가 7일 때는 F1이 무조건 5, F2가 6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 경우에 얘의 경우의 수는 2가지가 되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F3이 9, F4가 7일 때는 F1은 무조건 5가 돼야 하고 2는 6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F3이 8, F4가 7일 때도 이렇게 무조건 1은 5, 2는 6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2가지가 되고요. 그래서 얘의 전체는 5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F3, F2, F1, F4인 경우 이 경우에는 F1이 7, F2가 6, 그리고 F3이 5가 되면 F4는 8, 9를 선택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F1이 8, F2가 7, F3이 6이면 4는 9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더하기 1가지로 총 3가지가 되고 다섯 번째로 F1, F4, F3, F2인 경우에는 이렇게 F2는 9, F3은 8, F4는 7로 가고 1은 5, 6 갈 수 있어서 2가지가 되고요. 그리고 F2가 8, F3이 7, F4가 6으로 가면 1은 무조건 5만 됩니다. 그래서 얘는 2 더하기 1로 3가지가 되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F4, F3, F2, F1인 경우에 자, F1은 8로 가고 F2는 7로 가고 F3은 6으로 가고 F4는 5로 가는 이런 한 개의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렇게 있고 F1이 9, F2가 8, F3이 7, F4가 6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총 2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해주면 3 더하기 2 더하기 5 더하기 1에서 전체를 다 안 더해줬네요. 1에서 전체 더하면 5. 그래서 다시 5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2를 해주면 23이 됩니다. 그래서 PF는 아까 구했던 전체 120 분의 23이 되고 PE와 PF는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둘을 합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둘을 더하면 30분의 7이 되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얘의 여집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1 빼기 30분의 7을 하면 30분의 23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집합 x는 1, 2, 3, 4, 5를 정의역과 공역으로 하고 f1 더하기 f3은 4를 만족시키는 함수 f가 있다. 함수 f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하나의 함수가 f인 4를 만족시킬 때 이 함수가 1대1 대응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먼저 f1 더하기 f3은 4일 때 f1과 f3이 갈 수 있는 경우는 2, 2, 1, 3, 3, 1이 됩니다. 그러면서 F2는 4를 가야 하고 그렇게 됐을 때 F4와 F5는 1, 2, 3, 4, 5로 다 갈 수 있고 4, 5가 각각 있으므로 5의 제곱, 여기서도 5의 제곱, 여기서도 5의 제곱이 됩니다. 식을 세워보면 총 경우의 수는 5의 제곱 곱하기 3이 되고 이 함수가 1대1 대응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F1과 3이 다 2로 가버리는 것은 1대1 대응이 되지 못하고 1과 3으로 갔을 때 4와 5가 갈 수 있는 것은 2와 5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총 2가지, 여기서도 2가지가 되므로 답은 75분의 4가 됩니다. 1번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시행 1, 시행 2, 시행 3을 순서대로 하여 그림과 같은 빈칸에 수를 적을 때 먼저 시행 1을 보면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져서 모두 같은 면이 나오면 첫 번째 칸에 1을, 그렇지 않으면 첫 번째 칸에 2를 적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이 나오는 경우와 2가 나오는 경우로 나눠보면 그 확률은 8분의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경우와 모두 뒷면이 나오는 경우 2가지, 나머지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시행 2에서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오면 그 눈의 수와 첫 번째 칸에 적은 수의 합을 두 번째 칸에 적고, 짝수의 눈이 나오면 그 눈의 수와 첫 번째 칸에 적은 수의 곱을 두 번째 칸에 적는다고 되어 있으므로 1, 3, 5가 나왔을 때 더해서 2, 4, 6이 여기 들어갈 수 있고, 2, 4, 6이 나왔을 때는 곱해서 또 2, 4, 6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1, 3, 5가 나왔을 때 더해서 3, 5, 7이 들어갈 수 있고, 2, 4, 6이 나왔을 때는 곱해서 4, 8, 12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행 3을 읽기 전에 문제의 마지막을 보면 세 번째 칸에 적은 수가 7 이상일 때 두 번째 칸에 적은 수가 홀수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마지막에는 7 이상인 경우만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경우에서는 앞면일 때밖에 되지 않으므로 5가 나왔을 때와 6이 나왔을 때 2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식을 세워보면 첫 번째 시행에서 8분의 2 곱하기 5와 6이 나오는 경우 6분의 2, 그리고 앞면이므로 2분의 1을 곱해줍니다. 두 번째 경우에서는 앞면이 나오는 경우와 뒷면이 나오는 경우 모두 가능한데 좀 더 세분화해서 보면은 8분의 6 곱하기 3과 5가 나오는 경우에서 6분의 1 더하기 6분의 1 곱하기 앞면이 나왔을 때 2분의 1이 되고, 이걸 더하고 8분의 6에다가 4와 6이 나왔을 때도 가능하기 때문에 6분의 1 더하기 6분의 1 곱하기 앞면이 나오는 경우 2분의 1에다가 마지막으로 8분의 6일 때 뒷면이 나오는 경우에서 얘만 가능하기 때문에 6분의 1 곱하기 뒷면 2분의 1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두 번째 칸에 적은 수가 홀수일 확률을 구하라 했으므로 전체를 다 더하고 그 중에서 두 번째 칸에 적은 수가 홀수인 경우는 여기 5와 적은 수가 홀수여야 하기 때문에 3과 5의 경우 2가지밖에 없으므로 분자에는 8분의 6 곱하기 6분의 2 곱하기 2분의 1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 없애면 분자는 8분의 1이 되고 분모들을 통분해서 96분의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므로 34 곱하기 8분의 96은
약분했을 때 17분의 6이 됩니다. (1부터 7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7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와 빈 주머니가 있다. 이 상자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내어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가 짝수이면 상자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어 이 2개의 공을 주머니에 넣고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가 홀수면 상자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어 이 3개의 공을 주머니에 넣을 때 주머니에 있는 공에 적혀있는 수의 최소값이 3일 확률은 Q분의 P이고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꺼낸 공은 상자에 다시 넣지 않으며 P와 Q는 서로 소인 자연수라고 되어 있으므로 먼저 짝수를 꺼낼 경우를 보면 2, 4, 6이 있고 2는 7개 중에 1개 그리고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다 되어 있으니까 6시에 2인데 3이 최소값이어야 하므로 3을 뽑아 넣고 4, 5, 6, 7 중에 1개를 뽑아야 하니까 4가지 그리고 4가 나왔을 경우는 또 7분의 1 곱하기 6시에 2인데 3이 나와 있고 3이 최소값이어야 하니까 5, 6, 7 중에 하나를 뽑아야 하므로 3, 6도 7분의 1 그리고 3을 뽑고 4, 5, 7 중에 하나니까 6시에 2분의 3이 됩니다. 그리고 홀수가 나왔을 때는 1, 3, 5, 7인데 3은 주머니에 있는 공이어야 하고 최소값이어야 하므로 3을 처음에 뽑는 것은 없애야 합니다. 1이 나왔을 때는 7분의 1 곱하기 6시에 2인데 3이 나오고 4, 5, 6, 7 그리고 3개를 뽑아야 하므로 4, 5, 6, 7 중에 2개를 더 뽑아야 하니까 4시에 2 더하기 5가 나오는 경우도 7분의 1 그리고 6개 중에 2개를 뽑고 3이 나오고 4, 5, 6, 7이므로 3시에 2 7이 나오는 경우 7분의 1 곱하기 3이 나오고 4, 5, 6 6시에 2분의 3개 중에 2개 3시에 2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 2개를 더하게 되면 7분의 1을 묶어서 이렇게 식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계산을 하면 30으로 통분을 해서 이렇게 되므로 7분의 1 곱하기 30분의 38 약분을 하면 105분의 19가 되므로 Q가 19, P가 105 그래서 P 더하기 Q의 값은 124가 됩니다. 문제는 독립인 사건 A와 B가 존재할 때 A와 B를 곱한 값이 PAQB가 된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풀 것입니다. 일단 n이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로 나눠서 풀 수 있는데 n이 짝수일 때를 먼저 보면 PA 사건은 짝수이므로 그 절반인 2분의 1이 되고 B 사건은 1, 2, 3, 6 중에서 n에 따라서 1개가 될 수도 있고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PAQB는 n 중에 짝수이면서 6의 약수이고 그리고 또 n에 따라서 1개 또는 2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PAQB를 먼저 적어주면 1 또는 2의 n이고 그 값이 PAPB인 2n 중에 1개, 2개, 3개 또는 4개. 그리고 얘의 식을 풀면 A교 B의 사건의 개수가 1개인 것과 2개인 것에 2를 곱한 값이
B의 사건이 하나이거나 두 개이거나 세 개이거나 네 개라는 것을 종속적이진 않고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PB의 사건의 개수와 PA교 B의 사건의 개수는 두 개일 때, 그러니까 PB 사건의 개수입니다. 이거는 두 개일 때 한 개, 두 개일 때 두 개, 네 개일 때 두 개. 그래서 B가 B의 사건이 두 개일 때 A교 B가 하나인 것은 N이 2일 때밖에 없고 B의 사건이 4개인데 A교 B의 사건은 2개밖에 없는 경우는 N이 6 이상인 모든 짝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n이 홀수일 때를 보면 PA는 2n 중에 n에서 1을 뺀 개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다음 PB는 n개 중에 짝수일 때랑 마찬가지로 1 또는 2 또는 3 또는 4라는 것을 알 수 있고 PA교 B는 마찬가지로 1개 또는 2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를 먼저 얘네 둘을 곱한 값이 얘네라고 하면 이 식을 정리했을 때 2n 중에 n-1이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중에 1 또는 2가 됩니다. 얘는 얘고 얘는 얘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 모든 경우를 이렇게 매치를 시켜서 다 해봤는데 가능한 경우가 3분의 1일 때 n이 3인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N이 되는 게 먼저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면 그게 2, 3, 그 다음에 6, 8, 10, 11 이렇게 짝수로 계속 나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20번째까지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먼저 앞에 5를 더해주고 세 번째부터 20번째까지 다 계산을 해주면 정답이 419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문제에서 제시해준 그대로 x는 0, 1, 2, 3을 직접 이 식에다 대입해서 연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y입니다. 그리고 얘네는 다 더했을 때 값이 1이 나오고 얘네도 다 더했을 때 값이 1이 나와야 하므로 좌변이 1 그리고 얘는 1에 a를 곱한 a 더하기 통분을 해주면 60분의 30 더하기 10 더하기 5 더하기 3의 a가 되므로 얘는 60분의 48a에다가 a를 더한 값인 60분의 108a가 1이 됩니다. 따라서 a는 108분의 60이 되고 얘를 약분해주면 9분의 5가 됩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질 때 다음 규칙에 따라 얻은 점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이때 가나다 조건이 주어져 있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평균이 되겠습니다. 먼저 다 조건을 살펴봅시다. 3의 배수의 눈이 연속하여 3번 나오면 2점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확률 변수는 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의 배수는 3과 6 두 개가 있으니까 6분의 2의 세제곱을 해주면 27분의 1이 확률이 되겠고, 그 다음 나 조건을 봅시다. 3의 배수의 눈이 연속하여 2번만 나오면 1점으로 한다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확률 변수는 1이 되겠고, 일단 이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케이스 분류를 먼저 해볼게요. 3의 배수의 눈이 연속한다고 했으니까 3의 배수가 2번 나오고, 그리고 3의 배수가 아닌 나머지 수가 나오는 경우가 또 있겠고, 그 다음으로는 3의 배수가 아닌 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연속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케이스는 구조적으로 일치하므로 2를 곱해주고 하나만 고려해서 계산해 주겠습니다. 3의 배수는 3과 6이 있으니까 6분의 2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아닌 4가지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해주면 27분의 4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조건을 볼게요. 3의 배수의 눈이 연속하여 나오지 않으면 0이 된다고 했으니까 확률 변수는 0이 됨을 알 수 있겠고, 그런데 가는 확률을 따로 이렇게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확률 변수 1에서 나와 다 조건의 확률을 빼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확률은 27분의 2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을 구해줍시다. 평균은 이 확률 변수랑 확률을 곱해서 계산을 해주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27분의 1 곱하기 2 더하기 27분의 4 곱하기 1 더하기 27분의 22 곱하기 0이 되어서 이 평균은 9분의 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우선 나 조건을 보고 n의 범위가 2 이상 5 이하라는 것을 먼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SN은 n-1까지 더했을 때 그 값이 5보다 작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n이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를 나눠서 보면 n이 2일 때 그 전항까지 더했을 때 값이 5보다 작게 배치를 한번 해보면 2,3, 3,2, 3,3 3개이고 px가 2인 경우에는 이거 중에 경우가 3개고 같은 경우가 3개고 각 경우에서는 2개씩 뽑을 수 있으므로 2의 제곱입니다. n이 3일 때는 1, 1, 3, 1, 2, 2, 1, 2, 3 제가 다 전개를 해봤는데 이러면 3, 1, 3까지 전개가 되고 그 값이 14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얘를 먼저 확률로 표현을 하면 6의 세제곱 중에 14개 곱하기 2의 세제곱 n이 4일 때는 1, 1, 1, 2부터 2, 1, 1, 3까지 총 11개가 됩니다. 이때 px가 4일 때는 6의 4제곱 중에 11개와 2의 4제곱 그리고 n이 5일 때는 1, 1, 1, 1, 1 하나만 되므로 1개 그리고 px가 5일 때는 6의 5제곱 중에 1개 곱하기 2의 5제곱 그리고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이 평균은 이 확률 변수와 확률 값을 곱한 것을 모든 수에 대해서 다 해주면 되기 때문에 얘랑 얘 더하고 얘랑 얘 더하고 얘랑 얘 곱하고 얘랑 얘를 곱한 값을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 값을 다 더해주면 제가 따로 계산을 해봤는데 2번이 나옵니다. 집합 A에서 집합 B로의 1대1 함수 F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택할 때 확률 변수 X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표준 편차입니다. 먼저 가조건을 보겠습니다. 이 F3은 F4보다 작다는 조건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조건에 맞게 직접 세워주면은 F3이 1일 때
F4는 3임을 알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찾아주게 되면은 이렇게 4가지 케이스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확률 변수는 F4라고 했으니까 확률 변수는 3, 4, 5가 존재함을 알 수 있겠죠. 그때 이제 확률을 구해주게 되면은 전체 케이스가 먼저 몇 개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때 1대1 함수 F라 했으니까 5 곱하기 4 해서 전체 케이스는 22임을 알 수 있고 여기 해당하는 케이스는 하나밖에 없어서 20분의 1이 되겠습니다. X는 4일 때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가 되겠고 확률 변수가 5일 때는 이렇게 2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분의 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나 조건을 보면 됩니다. 이 F3은 F4보다 크거나 작다라고 했는데 이때 우리는 전체 케이스가 전체 몇 개인지 따로 구하지 않고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체가 20임을 알고 가조건에 해당하는 게 4개임을 알고 있으니까 나 조건은 자동으로 16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확률 변수는 F3이라고 했는데 이때 확률 변수는 그러면 1, 2, 3, 4, 5를 모두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확률을 먼저 계산을 해주면 x는 1일 때 전체는 20임은 동일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각 확률 변수마다 가질 수 있는 확률은 모두 20분의 4인데 여기서 가조건에서 이미 3개를 썼으므로 하나밖에 남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률 변수가 2일 때도 마찬가지로 전체 20에서 원래 4개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 써서 3개가 남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px는 3이랑 4랑 5는 가에서 케이스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체인 20분의 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와 나에서 구한 확률을 모두 더해서 표를 그려보겠습니다. x는 1일 때 20분의 1이고 x는 2일 때 20분의 3이고 x가 3일 때는 20분의 5, x가 4일 때는 20분의 5, x가 5일 때는 20분의 6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 표를 구해서 평균인 EX를 구할 수 있는데 EX는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을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5분의 18이 평균임을 알 수 있고 우리가 또 구해야 할 것은 제곱의 평균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확률 변수를 제곱하고 확률을 곱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5분의 72가 이의 확률임을 알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구한 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Vx 즉 분산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분산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Vx 분산은 25분의 36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구하고자 하는 것은 20 곱하기 표준편차인데 우리는 이 표준편차가 분산의 루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정답은 24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오는 수를 차례로 ABC라 하고 A 곱하기 B 곱하기 C의 값을 구하는 시행을 400번 반복할 때 이 값이 4로 나눠 떨어지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이때 평균을 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전에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P 확률은 4로 나눠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4의 배수가 됨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 P를 구하는 과정은 다소 험난해 보입니다. 그럼 우리 여사건을 이용해서 4의 배수가 아닌 확률을 먼저 구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케이스는 2가지 존재하게 되는데 이 첫 번째는 바로 ABC가 모두 홀수라는 케이스고 두 번째로는 숫자 하나는 2랑 6이 나오고 그다음에 나머지 두 수는 모두 홀수가 나오는 방법입니다. 일단 첫 번째 케이스를 먼저 계산을 해보면 6분의 3의 세제곱을 해서 8분의
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2랑 6이 있으니까 6분의 2, 그리고 홀수는 2분의 1, 근데 이게 두 개 있으니까 2분의 1 한 번 더 곱해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 세 가지 숫자의 순서가 바뀔 수 있으니까 3을 곱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확률은 4분의 1이 되고, 이 두 가지 케이스를 합쳐서 구해주면은 우리는 4의 배수가 아닌 것, 그렇게 되면은 이게 8분의 3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P, 즉 4의 배수가 되는 확률은 8분의 5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시 이항 분포를 이와 같이 작성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되면 평균은 이렇게 구해서 250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2 곱하기 평균 더하기 3이므로 정답은 503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는 x가 0 이상 4 이하이고,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이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먼저 가 조건을 보면 x가 0 이상 2 이하일 때 fx는 2식과 같은데, x에 0을 넣으면 f0, 그리고 x에 1을 넣은 f2 값이 모두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 나에서 fx는 2분의 1 f4-x라 같다고 했는데, 이는 함수 y는 fx의 그래프의 x는 2 이상 4 이하인 부분은 x가 0 이상 2 이하인 부분을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후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한 다음 함수값을 2분의 1배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률 밀도 함수 y는 fx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러한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확률 밀도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x축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1이므로 이 삼각형 두 개의 넓이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을 적어주면 이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a인데 이게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a를 구해주면 a는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x가 0 이상 2 이하일 때 fx는 마이너스 3분의 2, a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넣어주면 이러한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fx가 이 식이기 때문에 이제 이 값을 구해주면 이 값은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고, 계산을 해주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계산해주면 12분의 1 더하기 24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는 8분의 1이기 때문에 답은 5번 8분의 1이 됩니다. A 영화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영화 파일 한 개의 크기는 평균이 1.2GB, 표준 편자가 0.2GB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먼저 이것부터 정리를 해주면 A는 정규 분포 1.2, 0.2의 제곱, 이렇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같이 B 영화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영화 파일 한 개의 크기는 평균이 1GB, 표준 편차가 0.6GB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표준 정규 분포 n은 0,1을 따르는 확률 변수를 z라고 할 때 A 영화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추가 요금이 부과될 확률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 정규 분포를 바탕으로 확률 변수를 z라고 하면
Z는 0.2분의 1.4 마이너스 평균인 1.2 보다 크거나 같게 되고, 계산을 해주면 Z는 1보다 크거나 같게 됩니다. 그런데 E는 0.5 마이너스 Z가 0 이상 1 이하일 때와 같으므로, 그런데 문제에서 이것은 0.34라고 기재를 해놨기 때문에 이 값은 0.1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화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추가 요금이 부과될 확률을 모르기 때문에 K라고 두면 K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도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위와 같은 식으로 나타내면 확률 변수 Z를 이용해서 위와 같은 식으로 나타내면 Z는 0.6분의 A 마이너스 평균인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재민이가 임의로 A와 B 두 영화 다운로드 사이트 중 한 군데에서 다운로드한 한 개의 영화 파일이 기본 요금에 추가 요금이 부과된 영화 파일일 때 이 영화 파일이 B 영화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파일일 확률이 47분의 3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또 식을 써주면 다운로드한 한 개의 영화 파일이 기본 요금에 추가 요금이 부과된 영화 파일일 때 이게 분모에 오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확률을 적어줄 수 있고, 그리고 또 그게 비영화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파일일 확률이 B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식을 정리해주면 0.16 플러스 K 분의 K가 47분의 31이므로 (1이므로) 47K는 이렇게 곱해주면 K는 4.96 더하기 31K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6K는 4.96이고 K는 0.3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B의 확률 변수 Z는 이게 0.3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식은 아까 A식에서 바꿨던 것처럼 바꿔주면 0.5 마이너스 이렇게 되므로 이 값이 0.3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이 값이 0.19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0.19는) 확률 변수 Z가 0 이상 0.5 이하일 때 0.19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0.6분의 A-1이 0.5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는 1.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1.3, 답은 3번이 되겠죠?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8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습니다. 이 상자에서 임의로 4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내서 카드에 적혀있는 수를 확인한 후 다시 상자에 카드를 넣는 시행을 하는데, 이 시행을 490번 반복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상자에서 꺼낸 4장의 카드에 적혀있는 수를 A, B, C, D라고 하고, A, B, C, D 순서대로 이렇게 등호가 있고 부등호가 있고, 이거라고 할 때 A 플러스 B는 A 플러스 B를 더한 값이 6보다 작거나 같으므로 먼저 일단 8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4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내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이는 8C4가 되겠고 구해주면 (7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a 플러스 b가 6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으므로 b에 들어갈 숫자의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b가 2일 때 경우를 생각해보면 a, b는 a가 b보다 무조건 작아야 되기 때문에 1,2밖에 될 수 없습니다. 이 하나의 경우밖에 될 수 없으므로 a와 b는 결정됐고 이것은 하나의 경우이므로 1 곱하기 나머지 6개의 숫자에서 2개를 뽑는 것이므로 c, d인 2개를 뽑는 것이므로 6c2라고 나타낼 수 있고 이를 계산하면 15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b가 3일 때 또 계산을 해주면 a, b는 1,3도 되고 2,3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에 c, d를 또 구해야 되니까 5개의 숫자에서 c, d 2개를 뽑는 숫자, 겹치지 않고 2개를 뽑는 숫자 5c2를 곱해주면 2 곱하기 이렇게 되고 값을 구해주면 20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b에 4가 들어갈 때, b가 4일 때 a, b를 구해주면 1,4, 2,4, 3,4가 되는데 근데 a 플러스 b가 6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a, b가 3,4가 되면 7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에 또 똑같이 c, d에 4가지 숫자 중에 2개를 뽑을 수 있으므로 4c2 그래서 구해주면 12가 되고 또 b에 5가 들어갈 때 마지막입니다. 왜냐면 b에 6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 a 플러스 b가 6보다 작은데 또 a 값을 결정해야 되는데 a는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b에 5가 들어가는 경우를 계산해주면 b가 5일 때 a, b는 1,5 하나밖에 안 되겠죠? 왜냐면 이게 6이고 나머지는 6을 초과해버리므로 또 그래서 한 가지 경우에서 CD, 3가지 숫자 중에 CD 2개를 뽑는 3C2를 곱해주면 이는 3이 됩니다. 따라서 한 번의 시행에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은 아까 8장에서 4장을 뽑는 70이 분모에 와야 되고 15 더하기 20 더하기 12 더하기 3 70분의 50이 되고 이는 7분의 5가 됩니다. 확률이 7분의 5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 b 시행을 490번 한다고 했으니까 490, 확률인 7분의 5를 따르게 됩니다. 자, 이제 이 값을 구하려면 이때 평균 이 x는 490 곱하기 7분의 5가 되고 이는 350이 됨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분산인 vx는 490 곱하기 7분의 5 곱하기 7분의 2이기 때문에 100이 됩니다. 평균과 분산을 사용해서 정규분포를 나타내면 정규분포 n은 350, 100이니까 10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확률 변수 z는 10분의 x 마이너스 평균 350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z를 표준 정규분포 n 0,1을 따르고 따라서 p 148 이 값은 z를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해주면 확률 변수 z는 0.2 이상
1.2 이하이고 E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이 값을 표에서 구해주면 먼저 0에서 0.2는 0.0793이고 플러스 0에서 1.2까지는 0.3849이므로 이 값은 0.464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0.4642.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죠? 문제를 먼저 살펴보면 A 주머니는 1인공이 1개, 2인공이 2개, 3인공이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A 주머니에서 무작위로 3개를 골라서 B 주머니에 넣은 후 B 주머니에 넣어진 3개의 공 중에 1개를 무작위로 골라서 그 공에 적힌 수를 확인한 후 이 3개의 공을 다시 A 주머니로 돌려보내는 시행 한 번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시행을 2번 반복할 때 B에서 꺼내어 확인한 공에 적혀있는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합니다. 이때 Bx바는 2인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Bx바가 2인 경우는 1, 3, 2, 2, 3, 1을 뽑으면 됩니다. 그래서 표를 먼저 구성해 놓고 X가 1인 경우와 X가 3인 경우를 구해서 X가 2인 경우까지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1인 경우는 1, 2, 3, 1, 2, 2, 1, 3, 3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1, 2, 3인 경우는 6개 중에 3개를 뽑는 경우 분의 1이 나오는 경우 1개, 2가 나온 경우는 2C 1, 3이 나온 경우는 3C 1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3개의 공인 1, 2, 3 중에 1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이 2개의 확률을 곱해주면 60분의 6이 되겠습니다. 1, 2, 2인 경우는 6개 중에 3개를 뽑는 63분의 1 곱하기 2가 적힌 공 2개 중에 2개를 모두 뽑는 경우 2C2 그리고 1, 2, 2 중에 1을 뽑는 확률인 3분의 1을 곱해서 60분의 1이 되겠습니다. 1, 3, 3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계산한 방법과 같이 계산을 해주면 60분의 3이 나옵니다. 이 세 개의 확률을 모두 더해주면 60분의 10이 나오고 6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Bx는 1인 칸에 넣어줘야 할 확률은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X가 3인 경우는 333, 332, 311, 331, 322, 321이 되겠습니다. X는 1에서 구한 확률의 방법과 같이 계산을 해주면 20분의 1, 20분의 4, 20분의 2, 20분의 1, 20분의 2가 되겠습니다. 이 5개의 확률을 모두 더해주면 20분의 10이 되고 약분을 해주면 2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이 표에 넣어주면 편의상 6분의 3으로 표기를 해서 넣어주겠습니다. Px는 1, Px는 2, Px는 3이 모두 더했을 때 1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Px는 2가 6분의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완성하고 마지막으로 계산해줘야 할 이 수를 확률로 나타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1, 3인 경우는 6분의 1 곱하기 6분의 3, 2, 2인 경우는 6분의 2 곱하기 6분의 2, 3, 1인 경우는 6분의 3 곱하기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계산을 해주면 36분의 3 더하기 4 더하기 3 해서 36분의 10이 되고 약분을 해주면 18분의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모집단의 확률 변수 x는 전기분포 n, 시그마를 따르고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 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가 조건에서 먼저 보면 이 세 개의 식을 각각 1, 2, 3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번과 2번을 묶어서 계산을 해보고 2번과 3번을 묶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번과 2번을 살펴보면 1번이 2번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서 표시를 해보면 M을 기준으로 같은 거리에 12와 18이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M은 12와 18인 평균인 15가 됩니다. 1번식이 2번식보다 작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각각의 축이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축이 이동을 하게 되면 이 식의 면적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같다와 크다를 모두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면 이 축을 오른쪽으로 옮겼을 때 m이 15 이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2번과 3번 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번 식이 3번 식보다 작거나 같아 있기 때문에 m을 기준으로 같은 거리에 8과 18이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m은 8과 18의 평균인 13이 됩니다. 그리고 3번이 더 크거나 같다이기 때문에 크다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면적을 넓혀줘야 하는데 이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는 이 세 개의 축을 이번에는 왼쪽으로 이동시켜줘야 합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이동시켜주게 되면 m은 13 이상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을 합쳐주게 되면 13 이상, 15 이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 조건을 보면 px가 20 이상이 px바가 10 이하라는 것보다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식을 z로 변환시켜 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x바이기 때문에 크기가 4인 표본이라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이렇게 각각으로 변환시키고 난 뒤 식을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이너스를 곱해줘서 부호를 반대로 바꾸고 시그마 분의 2n-20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그래프에 올려주면 이 값들이 각각 양수이기 때문에 시그마 분의 20-m이 이쯤에 위치한다고 예상을 해봤을 때 이것이 더 큰 면적을 가지려면 시그마 2n-20은 시그마 20-m보다 더 왼쪽에 와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그마 20-m이 시그마 2n-20보다 크다라고 놓고 풀면 m이 13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구하는 것을 보면 m이 13이라는 것을 구했기 때문에 13, 시그마 제곱이라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px바가 15 이상이 0.1587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얘를 z로 변환시켜주면 pz는 시그마분의 4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0을 기준으로 시그마분의 4가 차지하는 면적이 0.1587이라고 했을 때 이 면적은 0.3413이 됩니다. 0.3413이 가지는 z값은 1이기 때문에 시그마분의 4는 1이 되고 시그마는 4가 됩니다.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구해야 하는 m 플러스 시그마의 값을 보면 m이 13이고 시그마가 4이기 때문에 m 플러스 시그마는 17이 돼서 정답은 17이 되겠습니다. 수능특강 99페이지 3번 설명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 1명의 등교 시간은 모 표준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이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이미 추출한 n명의 등교 시간의 표본 평균을 이용하여 구한 모 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A 이상 B 이하라고 합니다. 이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이미 추출한 100명의 등교 시간의 표본 평균을 x라고 할 때 이 값을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하여 구한 것은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95%의 신뢰 구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값이 A가 되고 이 값이 B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B-A는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값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16분의 B-A 곱하기 루트 n은 0.245 시그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나타내주면 P x바는 n-0.245 시그마 이하라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z로 변환을 시켜주면 이러한 형태의 식이 완성되고 얘를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주면 pz가 마이너스 2.45 이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에서 보면 2.45가
0.4929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z가 마이너스의 값이기 때문에 그래프 0을 기준으로 왼쪽에 위치하게 되고 마이너스 2.45는 이렇게 위치하게 된다면 이 면적이 0.4929가 됩니다. 그러면 이 z가 마이너스 2.45 이하가 되는 부분은 0.5에서 0.4929를 빼준 0.007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